자, 대다수가 중간고사 기간이죠.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네. 중간고사 봐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뭐 여러분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공통적으로 생기는 게 다 잊어버리죠. 시험 공부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왜 공부하고 시험을 볼까요? 나중에 보면 또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그거를 다 암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면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 잊어먹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모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그 구약 배경을 하면서 이제 지리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장 뭐 적게 보시는 분이 뭐 한 30년, 40년은 보지 않을까요? 예. 뭐 3, 40년 보겠죠. 지금 뭐 25이면 65세까지는 성경을 보겠죠. 많이 보시는 분은 뭐 한 70년 보려나? 예. 90까지 사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볼 거면 이게 기본이 좀 그 잘 다져져 있는 사람과 안 다져져 있는 사람이 그 보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뭐 여러분 모압 위치대가 어딘지 안다. 네, 모압. 아니 그냥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모압의 위치. 나는 암몬의 위치가 어딘지 안다. 네. 길르앗이 어딘지 안다. 네. 여러분 뭐 욥바, 네, 욥바는 모르시겠죠. 자, 욥바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지리적인 것들을 정확히 모르면 뭐 스토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약간 내 머릿속에 뜬구름 잡듯이 그려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 지형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리 공부가 사실 재밌진 않아요. 재밌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강의 듣고 또 분반 시간에 직접 여러분들이 그려볼 거예요. 그려보시고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뭐 정확히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배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려보시고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그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릴 테니까 더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게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충 그래도 머릿속에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게 평생 갈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게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 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은 그 이스라엘 주변국과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의 특성, 이거는 저희가 절기를 이제 앞으로 강의할 거예요. 이 절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기후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는 입체지도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그 플라스틱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석고로 만든 게 있어요. 저희 집에는 석고로 만든 게 있습니다.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 석고로 만든 거를 집에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평생 그 멋도 있고 저거는 사실 오래 가는 건 아니라서 또 뭐 키워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과 또 애들과 저 성경 공부할 때 어릴 때는 지금은 별로 안 하는데 항상 그 가족끼리 성경 볼 때 이거를 펴놓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냥 평범하게 보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이렇게 잘 읽을 뿐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도움도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나눠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은 이제 학생이니까 돈이 없는데 나중에 좀 돈도 생기면 하나 좀 석고로 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 공부하실 때도 요거 옆에 놓으시면서 제가 드린 그 종이로 된 거 이제 종이 자료 중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 지도가 나온 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도 참고로 보시면은 괜찮아요. 자, 오늘은 그 목표가 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의 지형을 이해하고 지도에 표기할 수 있다. 제가 지도 드렸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국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하고 지도에 표기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저희가 공부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진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르에서 어디로 갔죠?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우르, 그 다음에 하란이에요. 이 당시 우르와 하란은 굉장히 앞선 도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의 한 뭐 뉴욕 정도 뭐 이런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로 보면. 그리고 이 강이 있어요. 그 강. 그러니까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강 주변으로 도시가 발생을 하고 또 번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강, 그죠? 지방 도시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영국 런던에도 거기 강이 흐르죠? 무슨 강이죠? 예, 저 갔다 왔습니다. 예, 저는 파리도 갔다 왔어요. 예, 파리에도 그 강, 예, 한강이 제일 넓었습니다. 예. 예. 그 어쨌든 여기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여러분 공부할 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금도 있을까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있어요. 네, 저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에서 어느 강이 더 길까요? 네, 왜 유프라테스 강이 더 긴지 이렇게 기억이 쉬우실 거예요. 글자가 하나 더 많잖아요. 네, 더 길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쓸데없는 소리 해도 웃질 않으셔요. 네, 글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더 깁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여기의 도시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코스대로, 그러니까 여기 약간 반달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비옥한 반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강을 따라서 도시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기서 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여기 사막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실 때 이 부분들을 이제 이게 성경의 주변국의 주요 주변국들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은 유럽 쪽이죠. 근데 구약은 이 중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했죠. 지중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지중해 여기입니다. 일단 바다부터 볼게요. 주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여기 있습니다. 자, 이따 여러분들 다 한번 그려보실 거예요. 그리고 홍해, 그렇죠? 이 V자 홍해라고 했죠. V자 홍해. 그 다음에 카스피해라는 곳이 있고 흑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을 볼게요. 강은 티그리스 강. 이 위쪽으로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여기 오론테스 강이 있는데 이 오론테스 강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뭐 역사 공부하면 좀 나옵니다. 근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뭔지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보셨죠? 단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도시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봤어요, 그죠? 그런 도시들. 자, 첫 번째 우르입니다. 자, 우르가 어디라고요? 우르 다 들어보셨죠? 자, 우르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예, 이 바벨론 쪽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예요. 여기에 누가 있었죠? 예,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이 우르. 나중에 이 우르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산 들어보셨나요? 네, 노량진 수산시장 말고, 네,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농담을 해도 참. 네. 이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죠. 페르시아. 예, 수사라고도 하고요. 예, 수사라고도 하고 수산인데 수사라고도 하고 뭐 수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나옵니다. 바빌론, 그죠?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네,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빌론. 그다음에 바그다드는 여러분 아시죠? 바그다드 어느 나라의 수도인가요? 예, 이라크의 수도입니다. 지금도 이라크의 수도는 바그다드에 있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변 주변에 있죠. 그다음에 니느웨 들어보셨나요? 네,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죠? 네, 아시리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고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다 강 근처에 있어요, 그렇죠? 니느웨.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수르라는 도시 국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커져서 니누에가 수도가 된 거죠. 그리고 하란, 그죠? 하란은 강이 없나요? 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진 않는데 이 요프라테스 강에서 쭉 올라가는 강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하란은 상업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 하란도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수메르 들어보셨죠? 수메르. 이 수메르가 보시면 이 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하기 딱 좋은 장소에서 초기 문명이 발생했던 수메르. 그리고 다메섹 있죠. 다메섹은 지금 어딜까요? 예,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예, 시리아 쪽에 있죠. 예. 그래서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바울이 회심했죠. 예, 바울이 회심했다. 제가 묻고 답하고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런 위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예, 이 제가 이게 아주 여러분 안 들어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한번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와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있습니다. 왜 여기가 상이집트고 왜 하이집트일까요?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상 같고 여기가 하 같잖아요, 그렇죠? 이집트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강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른다? 예, 강이 여기서부터 일로 흘러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높은 내려가다 보면 폭포들도 있고 해서 강이 그러니까 두 개의 강줄기가 맞아서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상이집트, 여기가 하이집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방 그러니까 점령군들이 와서 여기서 봤을 때 그 나일강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그래서 이집트는 비가 막 와서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기다리는 곳이고 이집트는 이 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피라미드 보시면 강이 범람해서 굉장히 높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범람을 했다가 다시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관계 농업을 합니다. 이 강에서 물을 퍼다가. 그러니까 비를 막 기다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농사를 하고 여기 삼각주 쪽에 굉장히 농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상이집트, 하이집트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최근에 이 근처의 지도입니다. 자, 터키 아시죠? 예, 터키.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여기 다마스커스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요르단은 그냥 그 요단강 이름이 요르단이에요, 그렇죠? 예, 마이클 조단 할 때 그 조단이 요르단입니다. 예, 맞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볼게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면적이 그 전라남북도 정도 크기가 됩니다.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면적이 약 전라남북도 정도보다 약간 커요. 그리고 남북으로는 250km입니다. 250km. 그러니까 여기가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이 남쪽이 브엘사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0km. 근데 지금은 여기보다 더 넓어요. 뭐냐면 헬몬산. 그러니까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이 헬몬산 지난주에 했었는데 헬몬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높이가 2,800m 그 정도 될 거예요. 헬몬산 그 정도 될 겁니다. 높이가 2,8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라산이 1,950m인데, 근데 이 헬몬산에서부터 맨 밑에 이제 에일랏이라고 항구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한 400km 정도를 남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어느 정도? 동서로는 가장 짧은 곳은 700m, 그리고 가장 넓은 곳은 700km, 가장 넓은 곳은 140k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얇은 곳입니다. 얇은 곳.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북단은 이 헬몬산이 제일 북단이에요. 이 헬몬산은 위도라고 하죠. 위도. 그러니까 위도 들어보셨죠? 예,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위치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라도랑 비슷해요. 마라도랑. 그러니까 이 위치가 마라도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즉 저기는 어떤 동네라는 얘기죠? 헬몬산 있는 데는 원래 따뜻해요. 따뜻해. 왜냐면 마라도는 정말 제도 따뜻하잖아요. 근데 다만 헬몬산이 굉장히 높게 있기 때문에 춥고 그런 거예요.
춥고 눈도 있고 눈이 막 이렇게 많이 쌓이고 이런 곳입니다. 제주도가 어느 정도 따뜻하냐면요. 여기 제주도 출신이 저밖에 없죠. 예. 그 거제도 또 따뜻하죠. 거제도에서 겨울에 막 잠바 두꺼운 거 입고 다니나요? 요즘 입고 다니겠지. 예. 거제에 살 때는 추워가지고. 제가 20년 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잠깐 그러면 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잠깐 딴소리를 해야 돼요. 연애할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아내랑 교제를 했는데 그때 아내랑 이렇게 사귈 때 저는 제주도에 있었고 아내는 이제 서울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었는데 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겨울이었는데 제가 아내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저는 서울에 가니까 그것도 처가에 가니까 이제 양복을 입고 왔죠. 근데 양복 두꺼운 게 있었어요. 두꺼운 걸 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제주도에서는 코트를 안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코트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 멋을 내려는 사람, 뭔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멋을 내려고 막 일부러 그런 걸 입지 그 코트를 안 입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겨울이 추우니까 두꺼운 양복을 입고 서울 올라갔는데 아내가 딱 공항에서 보더니 왜 이렇게 입고 왔냐. 나 두껍게 입고 왔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진짜 내복 안 입거든요. 겨울에 내복 안 입어요. 그래서 그러고 갔는데 정말 추웠어요. 정말 내리 추웠습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따뜻해요. 그리고 제주도는 겨울에도 농사를 지어요. 다른 지방은 좀 깜짝 놀란 게 다른 지방에 겨울에 가보니까 논이 뭐 이렇게 되게 황량해요. 근데 제주도는 겨울에도 푸르러요. 요즘 한번 제주도 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푸르러요. 왜냐면 겨울에도 농사 짓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제주도는 감자 농사를 지어요. 왜냐면 감자가 땅 속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는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못 하는데 제주도는 겨울에도 해요. 그래서 푸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릴리 지방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이 이스라엘 갈릴리를 가면 저는 그 제주도인 줄 알았어요. 제주도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돌도 비슷해, 돌도. 동네도 비슷하고 기온도 비슷하고 완전 제주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의 동네 온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헬몬산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2,800m죠. 가장 낮은 곳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이 있어요. 가장 낮은 땅. 거기가 어디죠? 네, 사해입니다. 사해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몇 미터가 낮은 줄 아세요? 보통 해수면을 기준으로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몬산이 2,800m잖아요. 그러면 사해의 위치는 해수면에서부터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예, 정답 나와 있죠?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바다보다 400m가 더 아래에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해되셨죠? 바다 위치보다 400m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바켓스 같은 거죠. 바켓스? 이렇게? 바켓스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바켓스는 옛날 말인데. 네, 하여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리고 이 요단강 아시죠? 요단강은 여기서부터 쭉 흘러가는 이 요단입니다. 요단강이 그 직선 거리는 한 100km 정도 되는데요. 요단강 한 250km 돼요. 이렇게 되십니다. 그리고 호수가 두 개가 있죠. 호수가 여기 사해 그리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사해 호수. 바다라고 하는데 호수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옆에 그 지도들을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평야가 크게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아래 무슨 평야가 있죠? 블레셋 평야가 있어요. 블레셋 평야.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 위로 이 아르콘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콘 강이 왜 중요하냐? 요걸 기준으로 위아래가 나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샤론 평야가 있죠. 이 샤론의 꽃 예수할 때 샤론 평야가 있어요. 근데 이 샤론 평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샤론 평야는 그 사람이 거의 잘 안 살아요. 왜냐하면 평야긴 하지만 습지랑 늪이 많아가지고 이게 주로 나무들 그리고 이런 수풀들이 많아서 이 소를 키우는데 좋아요. 소를 키우는데.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하는데 샤론 평야는 사실은 농사짓기에 이 평야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헤롯 대왕 때 여기에 뭘 세우냐면 그 가이사랴 항구를 세워요. 그러니까 인조 항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멘트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준설해서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항구를 만들었어요. 언제? 지금으로부터 언제? 2000년 전에. 대단한 거죠. 그때 이미 이 사람들은 인조 그 항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 바다가 이 해변이 밋밋해서 배를 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 평야고요. 여기에 무깃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곳이라서 농사도 잘 되고 넓은 곳이니까 전쟁도 여기서 해요. 그래서 무깃도가 그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셀 평야, 악고 평야, 여기 악고라는 곳이 있어서 그리고 아셀 지파가 있기 때문에 아셀 평야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야가 있고 그 위에 뭐 리타니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해안 쪽을 보면 이렇게 5군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뭐 블레셋은 여기가 보신 것처럼 뭐 가사도 있고 아스글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여러분들의 위치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맨날 샤론의 꽃 예수를 부르는데 샤론이 어디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제 입체도로 보여드릴게요. 입체도로. 입체도가 훨씬 좋죠. 블레셋 평야가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잘 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가사, 에스글론, 아스돗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블레셋 평야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르곤 강이 있고 이 강으로 나뉘어지고 그다음에 샤론 평야가 있고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여기가 이제 악고 평야라고 아셀 평야라고도 하는 이런 평야지대가 이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주요 무대예요. 그러니까 서부 산악지대, 그러니까 이 산악지대,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부 산악지대, 그러니까 여기 서부 산악지대라는 건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도 산악지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부 산악지대를 지금 얘기하는 이게 성경의 주 무대인데 높이는 한 400m에서부터 1200m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여기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네게브라고 이제 여기 약간 사막 지역 같은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에세바, 이 브에세바도 이 사막 지형이겠죠. 그 위에 올라오시면 여러분 헤브론 들어보셨죠? 헤브론. 예. 헤브론 여기 있어요. 헤브론 위에 뭐가 있다? 베들레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베들레헴. 베들레헴 위에 뭐가 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하나예요. 그 위에 보면 베델 들어보셨죠? 베델. 예. 그리고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사마리아랑 세겜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크게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네게브라는 곳은 맨 밑에 이 네게브라는 곳은요. 그 연평장 강수량이 200mm 이하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이 예루살렘이랑 브엘세바, 네게브 이게 다 유다 땅이거든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농사짓기 좀 어렵겠죠. 목축하기 좋고. 그러니까 돈 벌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 위쪽은 이 평야지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왕국이 다스리던 곳은 평야들이 있고 돈 벌 수 있는 게 이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남왕국이랑 북왕국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더 셌을까요? 북왕국이 더 셌었어요. 우리는 남왕국이 더 셌을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남왕국이 막 북왕국한테 그러니까 사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이랑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주로 사위를 많이 해요. 사위. 그러니까 북왕국이 장인, 사위. 뭐 이런 식으로 결혼 동맹도 많이 맺습니다. 여호사밧.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북왕국이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알았어요, 갈게요. 대신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가죠.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이렇게 네게브 쪽, 그러니까 네게브는 이 유다 쪽은 좀 척박한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고, 그다음에 유다는 대신에 방어하기가 좋죠. 산이니까 방어하기 좋고 여기서 농사는 좀 계단식 농사. 여러분 계단식 농업 어떤 건지 아세요? 녹차밭 같은 게 시골 가면 녹차밭 같은 것도 있는데 약간 산지가 있어서 계단식으로 이제 농을 짓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아직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난데 하여튼 계단식 농업을 좀 짓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위에
이 사마리아 세계는 바로 가기 전에가 이제 이 베델 미스바 있는 쪽이 이제 베냐민 산지라고 해서 여기에 기브아도 있고 미스바도 있고 라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그냥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자 보세요. 이 평양은 잘 사는 곳 같잖아요, 벌써 그렇죠? 근데 여기는 유다 산지.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동네가 주로 처음에 이 유다 지파의 그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그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야가 여기 작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처음에 활동 무대는 이 산악지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릴리 호수 직접 가보시면 갈릴리 호수는 뭐 둘레가 한 50km 됩니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왼쪽으로 여기에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벳세다가 여기에요. 여러분 벳세다 많이 드시죠? 벳세다가 어디라고요? 자, 벳세다 이 근처 여기에요. 고라신이 여기입니다. 네. 자, 뭐 이 정도는 여기 디베라가 이쪽이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시면 돼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갈릴리 호수를 처음 갔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호수를 처음 봤어요. 도착을 밤에 했어요. 밤에 하니까 이제 호수를 볼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딱 호수로 나가 봤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딱 가서 물을 한번 마셔봤어요. 왜 갈릴리 바다라고 하니까 맛이 어떤가? 과연 짠물일까? 짠물이 아닐까? 했더니 짠물이 아니었어요. 여기 짠물이 진짜 짠물이 아니고 그냥 민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수예요. 제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20대인데 여러분 20대, 30대를 거치면서 꼭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스라엘이랑 뭐 터키나 뭐 이런 쪽을 꼭 한번 갔다 오세요. 왜냐면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가잖아요. 성지순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잖아요. 왜 가냐면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래서 가는데 사실은 그분들 갔다 와서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얼마나 무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30, 40대도 사실 가기 어려워요. 직장 그렇게 비우고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언제가 제일 좋냐? 20대 때가 사실 제일 좋아요. 여러분 뭐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모으시고 또 돈도 뭐 받고 또 뭐 어딘가 여러분 가려고만 하면 지원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신혼여행 때라도 가세요. 결혼 안 하실 분들은 제외가 되겠지만 결혼할 생각 있으시면 꼭 한번 갔다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20대가 가야지 뭐 40, 50대가 가는 거는 그렇게 투자 대비 그게 좋지 않아요. 꼭 한번 갔다 오시고 우리 교회에 20대 때 그 키부츠라고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키부츠. 우리 키부츠 아시죠? 이스라엘 집단 농장인데 거기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키부츠 갔다 온 사람이 직접 있어요. 우리 교회 저기 방송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그래도 영어도 많이 늘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한번 저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저는 여기서 이런 강의를 듣는 것보다 사실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잖아요. 갔다 오시고 또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 설명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실제로 이 갈릴리 바다가 안 짜다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자, 유다 광야도 가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이런 모습들의 광야들이 있더라고요. 유다 광야가 정말 평평한 평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산들 이 밑으로 저런 오솔길들이 있어요. 저런 오솔길로 다닌 거예요. 저런 오솔길로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 광야 가면 이런 엔게디라고 성경 보면 나와요. 그 사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럴 때 도망 다녔던 데가 이런 데예요. 이런 데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다윗이 숨었던 굴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숨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사울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막 서로 불렀는데 사울이 왜 바로 가서 못 잡았지? 근데 군사를 데려갔는데 다윗이 이쪽에 있는데 가려면 내려갔다 또 올라가야 되잖아. 시간이 많이 걸려. 이제 지금 그림이니까 이렇게 됐지 실제로 가면 쫓아가는 사람이 이미 다 도망가죠. 예. 그리고 저 굴들이 깊은 굴들이 많아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게디라는 게 사실 들염소 바위라는 그런 거. 이건 다 제가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가면 이렇게 폭포도 있어서 물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광야라고 해서 물이 아예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리 물이 나오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와디켈트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여러분 여리고라는 위치 있다 거기 한번 보세요. 그 요단강 근처 예루살렘 그 밑쪽에 요단강 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오면 아까 보죠. 갈릴리에 사마리아 오면 빠른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일부러 글로 안 가고 돌아서 그죠? 요단강 쪽으로 쭉 내려가서 여리고까지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갔거든요. 사람들이 머리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런 곳들이 이런 이 길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한 그 광야길도 여기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한 광야길도 이런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간 것도 여리고 통해서 간 것도 여기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얘기 나오는 곳들도 여기에요. 근데 이런 데가 와디켈트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런 그 강들이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비가 왕창 오면 그때 엄청나게 여기 강이 생기는 거예요. 다 쓸려가고 그러니까 한 번에 쓸려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비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튼튼한 그 뭐죠? 기초가 있는 집 있잖아요. 뭐 창수가 불매 이렇게 무너지지 이게 여기서 이 와디켈트 때문에 나온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디켈트의 지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광야 여기는 시계가 맑잖아요. 먼지가 없어서 정말 멀리까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눈앞에 저기 그 산이 있어서 금방 갈 것 같은데요. 가려면은 한 8시간 가야 되고 7시, 뭐 6시간 가야 되고 걸어가야 그렇게 가야 도착할 수 있어요. 눈엔 금방 보이는데. 근데 정말 여기 놀러 왔던 건 뭐냐면 여기 사람들 보이시죠? 여기서 길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저 같이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길을 잊어먹었어요. 여기서 아니 같이 간 가이드도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길 잊어먹는 건 자기 처음 봤다고. 그래서 또 이게 해가 빨리 지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그거 막 찾으러 다니는데 금방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때가 제가 2009년이었거든요. 이 광야에서도 핸드폰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니까 받더라고요. 어디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통화는 되는데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밤에 정말 밤 되니까 금방 진짜 새까매지고 춥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베두인족 그 유목민들이 뭐 타고 왔냐면 차 타고 오더라고. 이게 아니고 차 타고 막 오더니 우리 딱 보더니 뭐냐 그래서 사람을 찾고 있다 했더니 그 차로 가가지고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밤에 그런 일도 당해보고 그래서 느꼈어요. 진짜 춥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 기둥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안 그러면 정말 추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구름 기둥으로 낮에 해를 가려주시고, 그죠?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제 가운데 지역, 그죠? 이 가운데 지역과 동부 산악지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난주에 오셨던 분도 제가 설명드렸을 텐데 못 오신 분들은 강의 한번 들으세요. 쉐펠라라고 있어요. 쉐펠라. 주로 여기서 전쟁을 했다고 그랬죠. 이 쉐펠라라는 곳은 높이 한 400~500m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평야지대와 이 산악지대에 올라가는 약간 구릉지대를 쉐펠라라고 합니다. 근데 주요한 골짜기가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쉐펠라의 골짜기가 주로 어떤 거냐면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마레샤, 라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렉은 옛날 삼손 얘기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소 엘마라라고 해서 외웠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까지 외우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곳들이 있다. 쉐펠라 이따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중앙 대협곡 여기 이 여리고를 따라 이 요단강을 따라서 협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가 어디 보시면 염의 거의 끝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리고에서 바로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또 올라가다 보면은 벳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벳산이 보이시죠? 이 벳산은 사울이 시체가 걸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하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드보라가 하솔 왕과 전쟁했을 때 했던 그 하솔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중앙 대협곡 쪽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동부 산악지대예요. 동부 산악지대. 여기는 한 600m부터 시작해서 한 1500m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곳들이 많아요. 어떤 곳이 있냐? 맨 아래쪽부터 볼까요?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사해 아래 에돔.
그다음에 에돔 위로 세렛강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위에 모압이 있어요. 그리고 아르논강을 기준으로 해서 또 위에 암몬이 있고 더 올라가면 이 야복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복강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죄송한데 이거 좀 복구 좀 해야 될 거예요. 계속 이게 내려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좀 복구 요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흘러요 이게. 마스크를 좀 바꿔왔는데 이게 서울대 마스크 안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우리 애들도 안 쓰고 다니는 거라 제가 한번 쓰고 다녀 아까워서 한번 써왔는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잠시. 그리고 이제 길르앗이라고 있죠. 뭐 길르앗, 야베스, 라못 뭐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저 위에 뭐겠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인공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예요. 계획도시. 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이 있는데 요거를 자,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 그림이 훨씬 보기 좋죠. 이 그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모압이 있고요. 그리고 모압이랑 암몬 사이에 아르논강이라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이 계속 흐르나? 아니에요. 비 오면 왕창 흐르고 없을 때는 말라 있어요. 자, 그리고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길르앗 사이에 이 야복강이 있어요. 그 야곱이 여기서 뭐 씨름했던. 그리고 그 위에 아르몬강이 있고 골란고원이 여기입니다. 골란고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헬몬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동부산악지대.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높아요. 동부산악지대가. 자, 이 셰펠라라는 곳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가서 되게 당황했던 게 우리는 골짜기가 아까 V자 골짜기만 생각했거든요. 갔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쪽과 이쪽이 이 사이에 이런 평탄한 지역이 골짜기예요. 되게 낮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골짜기에 싸웠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싸웠지 했더니 이런 평지에서 싸운 거고 블레셋군이 이쪽에 있었어요. 소고 쪽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아세가 쪽에 이렇게 있어서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골짜기를 할 때 그렇게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진짜 넓구나. 뭐 이런 골짜기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저한테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분반하실 때 요거 이제 잘 찍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여기다 이제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작게 쓰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크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도를 옆으로 뚱뚱하게 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께 드린 건 이렇게 뚱뚱하지 않죠? 약간 왜곡이 돼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자, 지도를 그릴 때 이스라엘 보실 때 요거부터 하세요. 자,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에 중부산악지대를 먼저 한번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릴리가 있죠. 그 사이에 갈릴리, 그 사이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네모나게 치고 별표 친 건 뭘까요? 저게 예루살렘이에요. 이 사해에서 이렇게 직접 가시면 뭐죠? 사해에서 직접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의 그렇게. 그래서 아까 여리고가 여기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소엘마라 하니까 기억나는 게 뭐죠? 여기가 슈펠라 지역,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네게부 지역이라고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블레셋 평야, 야르콘강, 그 다음에 샤론 평야, 갈멜산, 아세베. 여러분 이거 다 안 외우셔도 되는데 여러분 가장 외워야 될 건 뭐예요? 블레셋 평야는 여기다, 샤론 평야는 여기다. 여기까지는 아시고 요게 갈멜산이다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 요 세 개는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그려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리타니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렛 강인데 이것도 뭐 그냥 넣어가지고 에돔이 이제 이 밑에 쪽이, 그러니까 지도가 이게 왜곡이 된 거예요. 에돔이 여기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압, 그 다음에 아르논강이 있고 암몬, 야복강, 길르앗, 야르목, 바산, 뭐 골란고원, 헬몬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가사가 있고 요빠, 가이사랴, 악고, 그다음에 두로도 여러분 아셔야겠죠. 두로, 그죠? 시험 많이 나오잖아 성경 공부에. 그다음에 엔게디아, 마사다. 여러분 마사다 여기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마사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사다에서 들어보신 분?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마사다. 마사다가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그 광야의 사진을 좀 보여드렸죠.
요거 잠시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높은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산이 있잖아요. 작은 산. 이런 안반산. 이런 안반산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저런 안반산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헤롯 대왕이 저기다가 멋진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양지로도 쓰고 그다음에 그 휴양지로 쓸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것도 했어요. 저기 그 방어를 위해서도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가봤는데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그 마사다라는 곳이 높은데 제가 여기 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게 아시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 마사다라는 곳은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멸망시키기 AD 70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저 마사다로 간 거예요. 마사다 그 꼭대기로. 근데 이스라엘 그 로마군이 저길 점령하러 왔는데 점령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깎아지는 절벽에 맨 위에 도시를 만들어 놨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 물도 정말 잘 만들어 놔서 물도 풍부하게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기를 그 산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 그러니까 그 높은 데를 완만하게 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산을 만들어 갖고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막 활 쏘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을 동원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을 못 쏴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군이 그 산을 쌓아서 다 올라갔거든요. 그 정상까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자살을 했어요. 다 자결을. 그리고 다 죽었는데 그 이렇게 우물 같은 데서 그 할머니 한 명이랑 애기 한 명이 이제 아예 어린애가 하나가 이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마사다는 정말 그 저항의 상징.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도 군인이 되면 제일 먼저 저기 가서 그 마사다를 그 보고 와요. 지금도. 그래서 그 마사다라는 곳이 이 저쪽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가 있고 하솔이 있고 베세바가 있고 헤브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웬만하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곳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곳들의 위치랑 아까 지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성경에 보실 때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베들레까지만 써 있어요. 왜 베들레까지만 썼냐면 햄을 쓰려니까 옆에 글자랑 겹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베들레만 해도 여러분 햄자 들리시죠? 햄, 예, 네, 들리실 거예요. 그다음 그 위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델.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실로,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야,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예, 이런 식으로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길보아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투자하시고 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여러분 제가 뭐 숙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동영상들 한번 보세요. 바이블 루트란 여기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아니면 저한테 파일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제가 근데 용량이 커서 좀 드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하여튼 저기 서버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바이블 루트라는 거 있고요. 하늘에서 본 세계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테마기행 역사의 땅 이스라엘 있고 뭐 10에서나 단에서 요 4개 정도 뭐 아니면 저 앞에 2개라도 보시면 되게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너무 얘기를 해서 사실 뭐 대충 위치는 알아라.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지도 그릴 때 위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홀맨 성경을 사면 좋다. 성경 지도를 사면 좋다.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돈이 없고 그리고 사실 저렇게 두꺼운 지도를 봐도 안 보일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성경 2.0 쉬운 지도를 사십시오. 이거는 가격도 10,000원 이하입니다. 8,000 얼마니까 그리고 얇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계세요. 아빠랑 별개로 그냥 여러분 자리에 책상 놓고 성경 볼 때 보시면 되게 얇으니까 괜찮아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강추입니다. 가격 대비 되게 가성비 좋아요. 그리고 더 바이블맵 미니 프로스라는 게 저는 이거 성경책에 이거 하는 거 놓거든요. 이건 한 장짜리예요 그냥. 근데 좀 비싸. 한 5,000원만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성경책에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 보시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주는
저희가 창조와 족장 시대를 할 건데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많은 숙제를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숙제는 안 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대신 공부하다가 좀 머리 아프시고 시간이 좀 머리 아프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동영상들 한번 좀 보세요. 꼭 이번 주가 아니라도 되는데 시간 될 때 그 동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지도 성경 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늘 성경을 읽지만 사실 관심이 없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청년들이 성경의 지형과 지리를 정확히 좀 알고 또 알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가정의 가장과 또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